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와, 날씨가 요즘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네. 이제 한파 소식이 참 들리기 시작을 할 텐데 이맘때쯤이면 주위에 소외된 분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요즘은 끼니 걱정, 반찬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줄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네. 아직까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경기도의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했는데요. 벌써 올해가 4년째래요. 그래서 네. 경기도의회 의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200여 분이 모여져서 맛있게 김장을 담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담근 김치를 포함해서 총 6,500kg이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뭐 도내, 보육원, 노인 복지관에 전달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의원님들이 담근 김치 맛은 네.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솜씨 좋은 분들이 담갔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뭐 네. 맛있었겠죠. 뭐 마음과 또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듬뿍 담겨 있어서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주 따뜻한 겨울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이 도의회는 연탄이나 이불 나누기 등의 또 봉사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뭐 저희도 기회가 되면 좀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따뜻한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도포기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광명시 광명 1, 2, 3동, 철산 1, 2동의 김영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사무국장, 백재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치 신인의 패기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의 김영준 의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주변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표 광역도시라는 그런 선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긍지와 포부를 잃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힘내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부터 뭔가 좀 함께 열어가자. 멋진 각오를 네. 맡겨주셨어요. 그 전에 저희가 또 아까 김장 얘기했는데 네. 도의원님들 이렇게 김장 나누기 같이 동참하셨나요? 네, 제가 광명시가 지역구인데 예. 광명시에서는 15군데 김장을 다녔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지난번에 하는 김장에 참여해서 네. 또 열심히 했습니다. 15곳에 16곳. 그렇죠. 그럼 달인이 되시겠는데요, 김장. 네. 김장철 되면 제 별명이 김장철입니다. 맛은 네. 보장하십니까? 네, 맛도 보장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십시오. 요즘 뭐 그 김장김치에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고 좀 밤마다 고구마 제철이잖아요. 고구마에 이렇게 얹어서 물김치 동치미하고 같이 먹으면 네.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우리 소외된 이웃들도 맛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 광명이시잖아요, 지역구가. 네, 근데 네. 지난 6.13 선거 때부터 네네. 정말 이 광명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왜요? 공천 때부터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이제 탈락을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제치시고 네네. 초선이시거든요. 네네. 도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네. 선배님들을 지키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은 우리 김 의원님을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정치 경력을 짧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치 경력은 짧게 할 것도 없이 짧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큼 치열하게 네. 남의 그 1시간을 3시간처럼 네. 이용하면서 달려왔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제가 2012년 7월에 백재현 국회의원님을 우연찮게 네. 이력서를 통해서 만나게 된 뒤로 더불어민주당 강명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네네. 그 뒤로 제가 꾸준히 백재현 국회의원님을 6년 동안 보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호흡해 왔습니다. 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새마을, 적십자, 라이온 이런 봉사활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백재현 국회의원님실을 대표해서 의원님과 함께 지역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접목하게 되었고요. 지난 6.13 지방선거 때는 아시다시피 촛불 민심 전국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자신이 봉사활동을 통한 봉사 이미지하고 더불어서 항상 우리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하려는
또 가식을 버리고 네네. 가식 없이 진짜 일하는 모습. 또 아시다시피 친구 같은 도의원, 네네. 친구 같은 사무국장 네. 이런 이미지로 우리 친화력을 좀 나름대로 가져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친화력이 본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른 의원님들은 타지 않는 제가 두 바퀴를 타고 지역을 골목골목 동네방네 누볐다고 생각합니다. 두 바퀴요? 예. 저는 제 명함 뒷면에 있지만 네. 나름대로 30년 동안 함께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오토바이로 광명시 좁은 골목을 나름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찰 돌듯이 네네. 다니면서 지역민들과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흔히 자전거는 많이 타시는데 또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훨씬 좋으니까 안전문화들 착용하시고. 네, 당연히 제가 이게 친화력과 네. 기동력 그러니까요. 두 바퀴로 가는 사나이. 네, 별명이 두 바퀴입니다. 두 바퀴. 밤에는 소리 없는 두 바퀴 탑니다. 그렇군요. 자전거. 예. 별명이 많으시네요. 아까는 김장철이라고 하시고 이번에 두 바퀴시고. 두 바퀴. 네. 그런 뭐 열정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입성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또 정치 경력이 굉장히 짧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굉장한 역을 맡으셨어요. 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특별위원회가 경기도에서 구성이 되면서 위원장으로 초선 의원께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의원분들을 모셨습니다만 초선이신 분이 위원장이 되었던 경우는 없었죠. 네, 거의 못 봤어요, 저도. 네.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실 예정이시잖아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경기도 테크노밸리 운영을 위한 운용지원 특별위원회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네. 약칭으로 경기도 테크노밸리 특별위원회인데 네. 거기에 제가 우연치 않게 또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함께해 주신 우리 이 자리에 비해서 도의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네네. 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위원장, 부위원장 2명, 그리고 위원 10명 이렇게 해서 총 13분의 도의원님들 함께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뭐 활동? 저희는 경기도 내에 네. 6개 권역에 테크노밸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경기도 지난 2005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판교 테크노밸리가 네. 가장 유명하잖아요. 지금 제2, 제3의 또 테크노밸리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뭐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을 바로 테크노밸리라고 칭을 하잖아요. 그럼 네. 근데 경기도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경민 씨가 한번 조사해 보셨죠? 네,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수확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성남시 금토동, 시흥동 일원에 판교 제2, 제3 맞아요, 테크노밸리가 맞아요. 이제 네네. 들어설 거고요. 광명시 가학동, 그리고 시흥시 농곡동 일원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또 들어설 예정이고 네.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구리, 남양주, 양주 등에 정말 많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와, 저도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지 놀라셨죠? 몰랐어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 안내 좀 한번 해주세요. 설명. 네. 일단 경기도 내에 테크노밸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예. 구리 남양주, 그다음에 고양 일산 네네. 이렇게 해서 총 6개 권역인데요. 판교가 이미 테크노밸리로서의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두고 있고 판교 2, 판교 3이 준비하고 또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 판교 2는. 네.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고 이번에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네. 이게 강역 교통망 체계가 좀 더 보완이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네네.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당연히 마무리할 걸로 생각하고요. 네네. 이 테크노밸리 자체를 통해서 첨단 R&D 연구센터 또는 각종 일반 산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대변하는 형태로 해서 네네. 지역민들과 함께 그 자족 기능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6개 권역별로 자족 기능을 겸비한 그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조성함으로써 네네. 이게 경기도 전반적인 그 경기도민의 경제 활동에 산업 활동의 활성화 촉진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이번은 꼭 2023년 내지 2025년까지 마무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3년까지 4개 권역이 마무리가 되면 네네. 이제 구리 남양주하고 양주가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한
6년? 네. 아니, 네. 7년. 제2 판교는 아마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판교는 지난번에 이미 첫 삽을 떠서 네네.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한 있습니다. 1년 후, 내년 네. 말 정도면 아마 가동이 확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 이렇게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면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또 협의가 네네네. 완만하게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죠. 뭐 토지 보상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잘 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토지 보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100% 다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기득권 또는 이미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아쉬워하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더불어서 그 지역민들이 단순히 산업단지나 뭐 테크노라는 말에서 기술 집약적인 것만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주거 복합 기능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테마가 있는 체육공원이라든지 기타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서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서는 네. 그런 틀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 갈등이 일부 있는 곳은 있었으나 어느 정도 많이 그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해주고 네네. 구체적인 보상 절차를 또 알려주면서 일정이 나오고 이주 대책이 나오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또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네. 조성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교만 하더라도 한 9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경기도는 그런 시행착오를 모두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도 역시 반기는 입장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요즘 흔히 말하는 워라벨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워라벨. 여러 그러니까 워라벨. 막 그냥 그 공장이나 뭐 사무실만 네. 등장하는 게 아니라 주거, 문화, 예술 공간들 편의시설. 워라벨을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성이 좀 잘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주제를 한번 그러면은, 넘겨보겠죠. 주제.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목감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매년 우기만 되면 항상 이 문난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제2의 우면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목감천 취수 대책 특위에서 풀어가시는 문제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목감천 취수 대책이 선행되어야만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목감천의 상류는 시흥시 농곡이고요. 그 농곡 일대가 일반 산업단지로 수용되는 지역이 시작입니다. 그곳을 먼저 출발해서 아시다시피 안양천하고 만나는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네네. 그 개봉 펌프장까지가 목감천이고요. 이 목감천의 그 줄기를 따라서 가는 물들이 강명시의 1, 2, 3동과 시흥시 옥길동을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역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도 풍수 피해를 일부 입었었고요. 네네. 2001년도 이후에 5명의 사망자도 나왔어요. 네. 재단 피해는 한 3천억 정도까지도 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빗물은 일반 바닥이나 습지나 논밭은 스며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크노밸리 이 지역에 포장화가 되고 또 콘크리트화가 되다 보면 빗물 바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빗물이 흘러갈 곳을 목감천으로 만들어 온다고 했을 때 목감천으로 흘러 들어간 물들이 대량으로 폭우 때나 장기 장마 때에 흘러 들어가면 하류가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임시 물을 받아놓을 수 있는 조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조류지를 구성해 놓지 않고 곧바로 판교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지만 광명 테크노밸리를 바로 콘크리트화 시킨다면 하류는 침수가 물을 부듯 뿜어나거든요. 네. 그 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키고 홍수 예방을 위해서 네네. 그 중간 지대에 R1, R2, R3라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요. 취수 대책을 강구하고 조류지 1, 2, 3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지역 주민들이 하면 안심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래야 또
다른 또 테크노밸리가 잘 또 세워질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임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네네. 네, 요즘 그 도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빈집 그러면 제가 잠깐 이제 현황을 네네네.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내 빈집이 한 16만 7천여 가구가 집계가 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은근히 빈집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 빈집은 아시다시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네. 도시 슬램화에 기여를 하고 그렇죠. 범죄의 소굴로 이용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자면 수많은 빈집들이 탄생하면서 부동산 법을 이후에 더 많이 탄생했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민을 해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 이 빈집에 대한 대책을 잘 갖고 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 빈집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도시 속에 방치된 채로 있다라면 도민의 안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시 재생과 함께 묶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뭐 아시다시피 하나의 테마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철거를 하고 도심이 주차장난이 심하거든요. 네. 어느 도시나 그 도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다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에 대한 빈집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없어서 그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냈고 네. 경기도형 빈집에 관련된 또 소규모 재정비 촉진 계획에 관련된 조례안들 또는 건의안들을 계속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네네. 저희 14명의 도시환경위원들이 항상 연구하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10만 호, 20만 호 사실 경기도에 새 집들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그만큼 빈집들이 많으니까 좀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도시가 낙후된 지역이 없었으면 좀 그렇죠. 좋겠어요. 그 문제 네. 많아요. 그 또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처분하기도 네, 힘들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비슷한 이론인데 네. 우범 지역으로 변하고 계속해서 슬럼화되는 현상 막아야 됩니다. 소속한 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저희 좀 계속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외에도 계획하신 바가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 5년 동안 50조 원을 준비해서 네. 그 부분에 연차적으로 5년 매년 그 10조 정도를 준비하겠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투입이 되면서 도시 재생에 이미 성공한 지역도 선례로 대구의 달서구에 보면 유명한 달동네가 있고 네. 거기를 모델로 해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파급을 하고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강명에 제가 몸을 담고 있으니까 강명시의 도시재생을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표본으로 저희 강명 지역에는 이제 노부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먹감천 하류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슬럼화된 노후 주택들이 좀 있고요. 네. 또 다행히 그 산이 있어서 산책로라든지 또 판자촌도 일부 있어서 네. 거기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 수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내에 17개 시에 시군에 31개소에 정장이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17개소가 네네. 이미 도시재생 뉴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9개 지구가 본격적으로 그 출발을 한 상태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강명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시범 단지로 정해지면서 판자촌도 정비하고 네. 도심 속에 산책로도 정비하고 또 기존의 노후주택도 개량화식 지구 리모델링하고 또 기존의 그 관공서도 다시 어느 정도 재정비하면서 먹감천에서 많은 테마가 있는 네, 체육공원이 좀 더 보강이 되도록 하고요. 이제 아파트를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로 준비하면서 네. 거기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청년들, 네네.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같이 병행해서 그 아파트에 좀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17곳이 선정이 되고 9곳이 지금 탁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또 광명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광명 이야기로 살짝 더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역구로 광명 1, 2, 3동, 철산 1, 2동 거의 서울과 경계에 있는 지역 번호도 제가 알기로 01로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서울권인데 광명이 원도심이에요. 이쪽이 바로 발생하는 문제. 좀 전에도 뭐 주차 문제, 뭐 원도심, 뭐 철로화 문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현안은 무엇인가요? 지역구에. 강명시가 1, 2, 3, 4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가 있는데 네. 그중에 제가 1도라고 합니다. 1지역 선거구 도요. 그래서 1선거구 도요는 제가 1도라고 불리는데 네. 저희 1선거구 이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거는 지금 뉴타운이 4개소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뉴타운이요. 네, 뉴타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2개 단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마 거기에 친인척들도 사셨던 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더불어서 전통시장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현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강명시 전통시장은 전국 규모에서 6등입니다. 그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현대화되고 네. 좀 더 활성화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그렇죠, 들어와서 그렇죠. 네. 관광형으로 광명 동굴이 요즘 많이 뜨고 있거든요. 많이 떴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벤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지나갔지만 강명시의 뉴타운이 저희 지역구가 대부분인데 해제된 지역이 또 있어요. 그 해제된 지역이 한 2개 지역도 있는데 동으로 치면 한 2개 동 정도 됩니다. 네네. 네. 그 2개 동 정도가 계속 옛날 판자촌까지는 아니지만 낙후되고 노후된 주택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골목도 좁고요. 혹시 섬 지역에 들어가 보셨죠? 네. 섬에 있는 그 골목처럼 이게 꾸불꾸불한 골목을 네. 그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 직선화시키고 또 확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큰 난제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도시 재생 모델을 좀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네. 방향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지역 얘기, 뭐 네. 저기 도시 환경 얘기 거의 약간 일맥상통한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나눠봤어요. 네, 아무쪼록 좀 균형 있게 발전이 돼서 네. 소외되는 분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마무리. 벌써 마무리해야 돼요. 네.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준 의원에게 정치란 정치란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두 바퀴로. 알겠습니다. 두 바퀴의 남자 함께하는 것. 네. 우리 김영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직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네, 카메라 보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한 말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도 인사드렸다시피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김영준 도의원입니다.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저 김영준이 똘똘한 도의원보다는 성실하고 또 가식 없고 친구 같은 도의원으로 항상 남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가슴에서 우러나는 정치 그리고 항상 뺄셈을 하지 않고 덧셈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꼭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걸 뭐라 그러죠? 넥타이 대신에 네, 하는 거? 하이탈. 하회탈 이렇게 차고 나오셨는데 늘 우리 도민들이 하회탈처럼 환하게 웃는 그런 아주 친근한 정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 김영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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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영준 의원은 선거 당시에 동네방네 시민의 두 바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누비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하던 그 마음 그대로 네.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였는데요. 그 초심 그대로 이번 의회에서도 멋지게 누비면서 네. 활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누비는 네. 모습이. 알겠습니다. 자, 의정도 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